하고 병원하고 짜고 진료 기록부를 조금 조작한다든지 진단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험금 청구를 병원이 도와준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었는데 안녕하세요, 변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성대 메디스 치과의 김동석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치아보험과 관련된 보험 사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경성대역 근처 경성대 메디스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통합치의학 전문의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도 아마 임플란트 시술 많이 하실 텐데 네. 관련해가지고 치조골 이식술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치조골은 무엇이고 치조골 이식술은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플란트는 치조골, 즉 뼈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뼈가 임플란트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치조골을 골 이식제를 통해서 치조골 이식을 합니다. 저희 어릴 때 모래놀이로 모래 땅 따먹기 한번 해보셨죠? 네. 가운데 막대가 잘 써 있도록 모래를 단단하게 다져주는데요. 여기서 임플란트 수술과 비유하면 막대가 임플란트고 모래가 골 이식제입니다. 네, 비유를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동시에 여러 개 식립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하루에 모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걸 나눠야 한다면 다른 날 나눠서 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먼저 임플란트를 여러 개 동시에 식립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임상적의 정도와 환자의 피로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이갈이라 이악물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 치과 진료를 오래 받다 보면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설사 왼쪽 아래 임플란트가 4개에서 5개가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2개에서 3개 정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수술이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취를 너무 많이 하면 식사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 그러면 하루에 최고로 많이 한 번에 식립해 본 환자가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많게는 8개에서 10개까지 10개까지? 네. 그 정도까지도 하루에 가능한 거네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오늘 사실 이야기할 부분이 치조골 이식술과 관련된 보험 사기인데요. 옛날에 판매됐던 생명보험에는 치조골 이식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관에 특별한 제한 사항 없이 수술을 한때 지급한다라고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날짜를 좀 나눠가지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 보험금을 여러 번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이걸 이제 소위 쪼개기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 받으려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여러 번 나눠서 이제 받는 것이죠. 혹시 원장님도 이런 걸 요구받으신 적이 있나요? 뭐 여러 번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충치 치료든 신경 치료든 무슨 치료든 환자분께서 나눠서 치료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곤 하거든요. 하지만 사보험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나눠서 말씀하신 쪼개기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럼 원장님 그 진료를 환자를 진료하실 때 와서 대놓고 환자가 나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조금 나눠서 합시다. 네. 다른 날 좀 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전에 턱관절이 안 좋으면 아니면 식사하시는 여러 가지 제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는 제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이 동의하시면 치료가 되는 거고 환자분이 치료 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환자분 다른 병원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이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보험금 조금 더 받으려고 이제 머리 쓰시다가 보면 나중에 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근에 뉴스에도 크게 났었는데 환자하고 병원하고 짜고
진료 기록부를 조금 조작한다든지 진단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험금 청구를 병원이 도와준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었는데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병원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치과 원장님께서 나서서 치료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득을 취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사보험이나 이런 걸 권유하고 그 환자분이 그 사보험을 들게 소위 말하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일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존재한다는 네. 얘기는 좀 있죠. 네. 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마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상업적인 광고에 이끌리기보다는 믿음이 가는 치과에서 안심하고 치과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도 검진을 좀 받았는데 실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경성대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들러서 치과 검진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